안녕하십니까, 신동준입니다. 오늘 강의는 군주와 신하가 역할분담을 하는 이른바 분업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그 수나라를 건국한 수문제 양견, 북주에서 부친의 뒤를 이어서 수국공이라는, 이게 수나라의 이름이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승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북주의 선제에게 딸을 보내서 황제의 장인을 국구라고 하는데 국구가 됐죠. 북주의 선제가 죽은 뒤에서 어린 애손자 정제를 옹립한 뒤 대권을 장악했습니다. 수문제 양견의 개황 원년인 581년 애손자인 정제를 폐하고 스스로 천하를 거머쥐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개황 9년 589년 남쪽에 있었던 의진 남북조 시대니까 마지막 왕조가 진나라인데요. 이거를 멸한 뒤에 천하를 명실상부하게 통일했습니다. 이후 그 사람은 이제 20여 년간에 걸쳐서 재위했는데요.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당나라의 기본 체제가 된 균전제, 모든 땅을 고르게 나눠줘서 경작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적을 정리해서 재정 수입을 덕분에 획기적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노림수가 있는데 바로 지방 호족들의 발호를 차단한다는 이런 뜻이 있는 건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관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했습니다. 의진 남북조 시대 이래로 지속된 이른바 구품관인법, 이걸 없애버리고 바로 수천 년 동안 유지된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삼성육부제, 2호 예병 형공해서 이렇게 유명한 이 중앙집권 시스템, 이때 마련됐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이 그의 치세를 두고서 개황지치, 당태종 이세민을 두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정관지치 이렇게 하잖아요. 수문제 양견의 연호가 개황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위대한 통치를 이뤘다 그래서 개황지치 이렇게 부르는데, 수주는 정관지치만큼은 안 될지라도 매우 뛰어난 치세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개황지치는 높이 평가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당태종 이세민은 왜 이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정관정요 논정편에 그 배경에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정관 4년인 630년 당태종이 태자를 가르치는 소우에게 물었습니다. 수문제는 어떠한 군주였는가? 소의 대답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개황지치를 높이 평가한 거죠. 당태종이 반박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 수문제 양견은 지나치게 세심하다. 매사를 스스로 처리했다. 몸과 마음을 수롭게 했지만 끝내 인정에 이끌려서 맞게 처리할 수가 없었다. 재상 이하의 모든 관원은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직언을 하지 못하고 오직 그대로 쫓았을 뿐이다. 하루에 10건의 일을 결단할 때 절반가량은 사안의 핵심에서 벗어났다. 수문제가 행한 일을 두고 어찌 현명한 인재를 널리 선발해서 일을 맡기는 것만 하겠는가?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는 식으로 사안을 크게 보는 행보에 비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당태종 이세민은 큰 일을 본인이 만들고 구체적인 거는 인재들을 뽑아서 사용하겠다,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수문제 양견과 정반대 방법으로 이제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정책의 큰 틀은 군주가 하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일, 그건 해당 관원들 있지 않습니까? 군주가 해당 관원들의 일에 감나라, 배투나라 하는 식으로 끼어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볼 때 모든 일을 다 처리한 수문제 양견의 리더십은 문제가 있다. 옳은 지적인 거죠. 신하들을 놓고 표현할 때 흔히 맡은 바 역할에 따라서
몇 가지 그 한자성어 표현이 있습니다. 고갱지신, 후설지신, 이목지신. 고갱은 뭡니까? 고는 넓적다리죠. 갱은 팔뚝. 군주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신들을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또 하나, 후설지신의 후, 목구멍 후, 설은 혀입니다. 군주의 일을 대신하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대변 역할을 하는. 왕조시대 때는 바로 도승지, 요즘으로 치면 어디입니까? 청와대가 바로 이제 후설지신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군주의 명을 조정에 알리거나 조정의 여론을 군주에게 전하는 역할, 승지, 언관. 그들이 바로 이제 후설지신이죠. 마지막으로 이목지신이 있습니다. 이는 귀, 목은 눈이죠. 군주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이목지신. 바로 검찰 등의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바로 사정기관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방관원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하는 어사, 이목룡 어사 같은 사람이 이제 바로 이목지신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고갱지신, 이목지신 등의 이런 표현은 천하가 매우 넓기 때문에 군주 혼자서는 다스릴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신하가 필요합니다. 당채종은 이를 통찰했습니다. 그래서 수문제 양견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관종의 논정편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정관 5년인 631년 좌우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짐의 이목, 눈과 귀, 고갱, 팔다리 역할을 경들에게 맡길 터이니 일을 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하고 이를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군신이 서로 의심하며 마음속의 말을 다 하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커다란 해가 될 것이요. 이목, 고갱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부탁이죠. 이를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주와 신하가 함께 다스린다. 군신 공치의 기초, 그 기반,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성, 창업과 수성. 수성에서는 특히 바로 군신 공치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에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태자, 또 황자, 군주의 주변에 있는 자식들. 정관종의 낙관편에 유명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정관 10년인 636년 월나라 왕 이태, 장순 황후 소생입니다. 매우 총명해서 당태종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태종에게 말했습니다. 3품 이상이면 조정 대신들 중에 아주 고위 대신들인데 오랑 이태를 경멸한다, 이렇게 이제 고자질한 겁니다. 당태종이 자신의 자식인, 자신이 총애하는 오랑이 경멸을 받았다 하니까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3품 이상의 대신들을 모두 불러놓고 마구 꾸짖었습니다. 핵심 참모인 방열련 등인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죄를 했는데요. 이 간언을 담당한 우이징, 이 사람만은 정색을 하면서 가냈습니다. 예의면에서 볼 때 신하는 군주의 자제와 똑같습니다. 지금 3품 이상의 관원은 공경, 가장 높은 대신들이죠. 똑같은 서열입니다. 지금 천자의 대신이고 폐하가 예로서 공경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약간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멋대로 모욕을 오랑이 가할 수 있는 겁니까? 오랑이 원래 잘못했다, 이런 얘기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오랑이 어떻게 그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잘못은 오랑이 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당태종이 의징을 칭송했습니다. 짐이 한 말은 개인의 사사로운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의징 그대가 한 말은 나라의 큰 법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고서는 방열련 등을 불러다 놓고는 따끔하게 질책했죠. 간언을 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기만 했다. 그래서 질책한 겁니다. 반면 의징은 무서워하지 않고
올바른 말 했죠. 비단 1,000필. 엄청난 상인데 상으로 내렸습니다. 당태종이 우징의 말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CEO 리더십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후대 사가들이 명군과 현신의 만남, 뛰어난 군주와 뛰어난 현명한 신하의 만남, 바로 정관지치를 가능케 한 배경입니다. CEO 리더십의 성패, 바로 뛰어난 참모의 존재 여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